키키홀릭입니다. 오늘도 알카라스 얘기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요즘 너무 알카라스만 갖고 컨텐츠 만든다고 하실 수도 있겠는데요. 그만큼 지금 대세입니다. 알카라스가 마드리드 오픈 8강 그리고 4강에서 나달과 조코비치를 연달아 물리쳤습니다. 이게 얼마나 대단한 기록인지는 클레이 코트에서 이 두 선수를 한 대회에서 연속해서 이기는 건 알카라스가 처음이라는 사실로 가름하겠습니다. 알카라스 정말 대단합니다. 자, 알카라스가 테니스 천재고 빅3의 뒤를 이을 차세대 황제라는 점 더 이상 강조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새삼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자, 오늘은 4강전에서 알카라스가 조코비치를 풀세트 접전 끝에 꺾은 명승부, 이걸 집중 조명해볼 작정입니다. 이 경기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올 시즌 명승부 2위라고 생각됩니다. 호주 오픈 결승전 나달 메드베데프전 다음으로요. 자, 6대7, 7대5, 7대6 두 번이나 타이브레이크를 갖고 3세트 경기가 3시간 30분 넘게 걸렸습니다. 사실 이 정도 스코어라면 누가 더 잘 쳤냐 못 쳤냐를 따지는 게 무의미합니다. 어느 한쪽의 승리라고 하기에는 힘든 굉장한 접전 명승부였는데요. 근데 이 경기에서 승패를 가른 단 하나의 요소만 꼽는다면 아마도 이게 꼽혀야 될 것 같습니다. 조코비치의 인터뷰에 해답이 있습니다. Like, is there a specific point you would like to replay? Is there a specific moment you feel maybe the return on the backhand today? Yeah. That's many times I'll give him 3 points there. I mean, his kick and attitude here is huge, and it was just difficult to deal with his ball, and I wasn't feeling my return from that side. You know, as he was serving a lot of kick, you know, just to put himself in a good position. I just didn't manage to handle that well. 자, 알카라스의 킥서브 그리고 조코비치의 백핸드 리턴에서 승패가 갈렸다고 보여지는데요. 이게 참 놀라운 일인 것이 조코비치의 리턴은 역대 최고인데 알카라스의 서브가 조코비치와 리턴 대결에서 승리한 거라고 볼 수 있거든요.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알카라스가 에드코트에서 킥서브를 넣는 걸 조코비치가 백핸드 리턴으로 넘기는데 실패한 걸로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자, 1세트 조코비치는 이상할 정도로 리턴 포지션을 잡지 못했습니다. 알카라스의 에드코트 서브를 앞에서 받을지 뒤에서 받을지를 잘 결정을 못하더라고요. 이게 이유가 있었습니다. 알카라스의 킥서브 자체가 굉장히 스핀이 많이 걸리고 게다가 빠르기까지 합니다. 자, 여기까지는 조코비치가 그렇게 두려워할 이유는 없죠. 예를 들어서 도미니크 팀도 에드코트에서 이 킥서브를 즐겨 사용하는데요. 조코비치가 감당 못할 정도는 아니었거든요. 하지만 조코비치가 정말 두려워한 건 알카라스의 킥서브 이후 이어지는 3구 공격입니다. 특히 3구 공격 포핸드에 걸려버렸을 때 정말 대책이 없어져 버립니다. 알카라스의 인사이드 인 포핸드, 킥서브를 넣고 조코비치가 이걸 받기 위해 바깥쪽으로 빠져버린 그 빈 공간을 찔러버리는 이 포핸드를 감당할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조코비치가 의도적으로 리턴을 마치 나달이나 메드베데프처럼 4, 5m 뒤로 가서 넘기는 시도를 했는데요. 그럴 때면 알카라스가 서브 앤 발리를 시도했습니다. 알카라스가 진짜 무서운 선수인 이유가요. 엄청난 포핸드 그리고 백핸드의 소유자이면서도 발리에 또 능하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도미닉 팀의 킥서브를 조코비치가 받을 때 조코비치는 베이스라인 깊숙이 떨어뜨리면 일단 해결이 되죠. 왜냐하면 팀은 서브 앤 발리를 시도할 정도로 발리가 능숙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알카라스는 다릅니다. 조코비치가 뒤로 물러서서 딥 리턴을 했을 경우에 그렇게 하지 마라라는 메시지를 보내듯이 서브 앤 발리로 조코비치의 리턴 전략을 방해해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3세트 타이브레이크에서 알카라스의 킥서브, 조코비치의 백핸드 리턴, 이 방정식이 적나라하게 나타났는데요. 알카라스가 3차례 에드코트에서 킥서브를 넣었습니다. 첫 번째 킥서브에서는 백핸드 다운더라인 위너를 터뜨렸고요, 알카라스가. 두 번째 킥서브, 조코비치의 리턴 범실이 있었습니다. 세 번째 킥서브, 이게 매치 포인트였는데 조코비치가 그렇게도 두려워한 포핸드 인사이드 인 위너가 장렬하면서 승리를 거둘 수 있었습니다. 자, 이 경기 사실 조코비치가 이겼다고 해도 뭐 이상하지 않았습니다. 조코비치는 백전노장답게 알카라스를 상대하는 방법을 알고 있었거든요. 알카라스의 포핸드를 봉쇄하는 방법, 알카라스가 마음 놓고 포핸드를 때리지 못하게 공을 깊숙이 그리고 각도를 주지 않는 그라운드 스트로크를 활용했는데요. 또 한 가지 조코비치가 알카라스를 맞아 사용한 전법은 포핸드의 속도를 높인 것이었습니다. 자, 평균 포핸드 속도에서 조코비치가 알카라스보다 더 빨랐다는 점에서 조코비치가 이번 경기를 얼마나 단단히 준비하고 왔는지를 알 수 있었습니다.
자, 이제 로마 오픈과 프랑스 오픈이 남아있는데요. 조코비치는 백신 파동 속에 드디어 정상 컨디션을 찾았다는 점에 의미를 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알카라스를 앞으로 계속 만날 수가 있는데요. 킥서브에 대한 대처법을 더 확실하게 준비해야 하는 숙제도 확인한 이번 대회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프랑스 오픈 개막이 이제 몇 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예상대로 이번 프랑스 오픈의 우승 후보 빅3, 나달, 조코비치 그리고 알카라스로 흘러가는 분위기입니다. 마드리드 오픈에서 치치파스를 누르고 결승에 올라온 즈베레프의 약진도 돋보이는 편이지만 저는 나달, 조코비치, 알카라스 이 3인방의 레벨은 적어도 이 시점에서는 넥젠 스타들보다 한 수 위라고 여겨집니다. 알카라스의 약진이 저는 정말 반갑습니다. 언제까지 우리가 페더러, 나달, 조코비치에 머물러 있을 수는 없잖아요. 알카라스의 테니스는 하이라이트 영상으로 보시면 정말 스펙터클 그 자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총알처럼 빠른 포핸드, 공격적인 백핸드, 크지 않은 키지만 위력적인 킥서브, 그리고 감각적인 포핸드 드롭샷, 거기에 나달이나 조코비치를 연상케 만드는 슈퍼 디펜스까지 갖추고 있고 무엇보다 위기 상황에서 전혀 흔들림이 없는 멘털이 매력적입니다. 테니스 빅3의 은퇴 이후 시들해질 뻔했던 남자 테니스는 알카라스라는 19살 천재가 있어서 당분간은 걱정이 없을 것 같습니다. 나달이 2005년 프랑스 오픈에서 처음 우승할 때 나이가 바로 19살이었는데요. 17년 만에 또 다른 10대 스타의 메이저 우승을 볼 수 있을지, 다가오는 프랑스 오픈은 물론이고 윈블던과 US 오픈까지 한동안 알카라스의 테니스 성장기를 지켜보는 게 이번 시즌 빅3의 메이저 21승 혹은 22승을 지켜보는 것만큼이나 흥미로울 것 같습니다. 다음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